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 월 324만 원. 이 숫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눈앞이 캄캄해지고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치 이 금액을 만들지 못하면 내 노후는 실패한 것이라는 불안감과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잠시 후 1억이 넘는 퇴직금을 받고도 매달 날아오는 20만 원짜리 고지서에 잠 못 이루던 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324만 원이라는 숫자의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낸 자리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의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 324만 원은 2023년 통계청 조사에서 나온 부부 기준의 적정 생활비입니다. 이 적정 생활비라는 것은 표준적인 삶을 넘어서 가끔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국내 여행이라도 다니며 어느 정도 여유를 즐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사에서 발표된 최소 생활비입니다.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31만 원으로 정말 아프지 않고 기본적인 의식주, 즉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즉 324만 원은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치에 가깝고 231만 원이 현실적인 생존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계획은 이 두 숫자 사이에서 나의 상황에 맞춰 시작되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후 생활비라는 것이 조사 기관마다 또 시점마다 계속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연구기관의 조사에서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부부 적정 생활비가 월 297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 조사에서는 이 금액이 월 277만 원이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사람들의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필요한 돈의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324만 원이라는 특정 숫자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그 구성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압도적인 1위가 식비였고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의 경우 연금 수령액의 대부분을 식비로 지출한다는 통계는 그만큼 노후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노후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먹고 어디서 자고 아프면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평생을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차도준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었고 매달 100만 원 남짓 국민연금도 나오니 이 정도면 아내와 몇 년은 충분하겠지 라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도 끝났다는 해방감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다행히 군대에 다녀온 아들이 철이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에 보태주기로 했을 땐 세상을 다 얻은 듯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잊고 있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고 매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는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친척, 지인들의 경조사도 줄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에서 지적하듯 그는 식비 같은 소비 지출만 생각했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통제 불가능한 비소비 지출의 무서움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건보료나 재산세, 경조사비 각각이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과 아들이 주는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부부에게 월 20만 원의 추가 고정 지출은 숨 막히는 부담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40, 50대 분들은 월 10에서 20만 원 가지고 뭘 저렇게 힘들어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아마 지금이 인생에서 소득이 가장 높을 때라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월급이라는 주 수입이 딱 끊기고 나면 그때의 10만 원은 심리적으로 지금의 100만 원처럼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차도준 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에어컨 온도 좀 높여 라며 자신도 모르게 잔소리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번엔 30년간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나선영 여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에게 월 324만 원은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함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없는 돈을 만들 순 없다고 눈물을 머금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자산인 집에 주목했습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하는데 라며 남편과 몇 날 며칠을 싸우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되느니 우리 힘으로 살자. 고 결론 내리고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평생 받게 되면서 부부의 현금 흐름은 국민연금과 합쳐 월 200만 원 초반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지만 매달 정해진 날에 어김없이 돈이 들어온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자 마음의 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 이상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선영 여사 부부는 큰 돈은 못 써도 시장에서 제철 과일 하나 마음 편히 사고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적정 생활비 달성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우리는 방금 너무나 다른 두 부부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차도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바로 비소비 지출, 즉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고정 비용에 대한 계산 착오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보유한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어도 과세표 준액 기준 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있으면 월 17만 원대 10억 원짜리 집이라면 월 22만 원대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 있다면 10억 원 자산가의 건보료는 월 28만 원에 육박합니다. 노후 현금 흐름에 엄청난 부담이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점검은 내 진짜 지출 내역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꺼내 지난 1년간의 지출을 소비 지출, 즉 식비나 여가비처럼 변동성이 큰 지출과 비소비 지출, 즉 세금, 건보료, 대출이자처럼 고정된 지출로 명확히 구분해 보십시오. 아, 내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만큼이구나. 를 깨닫는 것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현실 점검은 나의 미래 고지서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나의 연금 소득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놀랄 수도 있지만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주고 내가 추가로 얼마의 소득을 더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현실 점검은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기본입니다. 특히 IRP 계좌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필수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여기에 나선영 여사처럼 주택연금을 결합하거나 가진 기술을 활용한 소일거리를 더하는 등 2층, 3층의 소득 구조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네 번째 현실 점검은 내 몸이 최고의 자산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다 좋다 해도 그것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소일거리라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노후 대책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들기 쉽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보안관,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우리 주변에는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버는 돈이 생기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돈으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내고 나면 온전한 연금으로 생활비를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돈 이상의 자신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안겨주는 활력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월 324만 원은 우리 노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하나의 질문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의 적정 생활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숫자를 좇으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고 나만의 지속 가능한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지출 내역서를 만들고 미래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건강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는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막연한 불안을 이기고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만의 노후 준비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